네, 안녕하세요. 김지현의 리포트 김지현입니다. 관측일에 가장 더운 7월을 보내고 있어요. 이 날씨를 이겨내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좀 여유 있게 쉽게 가야 넉다운 되지 않고 버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에 필요한 리포트는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한 4가지 정도 리포트를 준비했어요. 일단은 상호관세에 대한 이야기 들어있는 테마틱 레이더 보고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이외에 힘이 굉장히 좋았던 증권업종에 대한 의견 담은 월간 리서치 리포트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AI 모멘텀에 대한 기대에 갖고 있는 삼성전기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현대로템 목표가를 대폭 높여 잡았어요. 어떤 이야기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김성근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테마틱 레이더 보고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된 상호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협상 시간을 확보했다는 걸로 시장은 일단 이를 읽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 상호관세 관련 이정표로 여겨질 만한 일정이 있었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결정을 하면서 시한으로 제시했던 시점이 이번 주 초에 도래했던 건데요. 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상호관세 유예를 다시 한번 적용해서 8월 1일부터 상호관세를 발효하겠다라고 재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유예 시한이 도래했음에도 바로 관세 부과를 결정하지 않고 다시 한번 시점을 연기한 건 불확실성을 또 안고 가는구나, 더 큰 불확실성이 남아있구나라는 것으로 시장에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죠. 해서 당일에 S&P 500 지수는 1% 가까이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한국을 비롯한 미국 외 지역에서는 이를 나쁘지 않은 시그널로 읽는 모습이 보였어요. 일단은 결국은 이 관세 협상이 타결될 것이다라는 부분, 방점을 두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과정에서 뭔가 시점을 딱 정해놓지 않고 여유를 갖고 다시 한번 시한을 연기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번 결정을 통해서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 8월 1일이라는 날짜에 대해서 100%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협상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연장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김성근 애널리스트는 이 보고서에서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만 좀 달리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관세 부과를 이제 시작하는 시한이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그리고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협상 과정에서 마이크로한 관세에 있어서의 조정이 얼마나 될지는 사실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 관세를 결국은 부과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율 상승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예상으로는 보편적 관세와 섹터별 관세 등을 포괄해서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약 14 내지 15%포인트 정도 인상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주요 소매점들의 영업 마진율을 감안하고 본다면 상승한 실효 관세율 중 가운데 일부는 어쨌든 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인다라는 전망인 겁니다. 실제 6월에 발표됐던 애틀랜타 연은의 서베이 결과를 보면 기업들이 관세 영향 가운데 약 50%가량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겠다라는 응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관세로 인한 인플레 상승에 대한 우려, 이건 결국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고요. 현재 상황에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미국 주요 지수들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다시금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니만큼 금리의 상승은 부담스러운 요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김성은 애널리스트 이 리포트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인플레 압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미국 시장은 여타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그 관점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게 미국 시장 내에서의 분산 그리고 미국 외 지역으로의 분산인데요. 분산의 관점에서 당연히 올 들어서 성과가 주요 시장 가운데 가장 좋은 편에 속했던 한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그중에서도 수익률 관점에서 거의 가장 앞단에 있었던 증권업종에 대한 시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 하는데요. 정태준 애널리스트의 월간 리서치 보고서 살펴보겠습니다. 더 이상 저평가가 아니다라는 제목을 달고 있어요. 제목에서도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리포트에서는 이 증권업종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 시장 자체가 워낙 강세를 보였고 또 주주 환원 확대에 대한 기대가 크게 작용을 했고 또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한 기대까지 더해져서 증권업종 주가가 올 초 이후 모처럼 강하게 상승했던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 증권사들이 저평가 해소의 기준으로 제시했던 PBR 1배 수준 정도까지 주가는 이미 회복을 했고요. 정태준 애널리스트는 이로써 이제 증권업종의 저평가는 해소됐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실제 이익 성장보다는 저평가 해소에 대한 기대로 주가가 올라온 상황이니만큼 저평가가 해소됐다고 봐야 하는 이제는 주가를 끌어올렸던 기대 요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주 환원 확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까지 주가에 한꺼번에 반영을 해왔다라는 시각이에요. 다만 국정기획위에서 강제 소각이 아닌 처분의 제한을 두는 방안 정도를 제시했기 때문에 일단 시장 기대 이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는 거고요. 주주 환원 측면에서의 남은 기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리고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주주 환원율 확대에 대한 기대인데요. 이미 주가는 이 두 요인을 풀로 반영해 놓은 상태라는 전제를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장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도 주주 환원율이 특별히 더 확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감안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가는 때문에 추가 상승 위험보다는 추가 하락에 대한 위험이 조금 더 크게 있는 구간이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주가가 힘을 강하게 받았던 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이건 이제 메타버스, NFT 이런 것들에서 저희가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익 기여 측면에서는 크게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기대에 대한 반영이 이미 현실적인 범위를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보는 만큼 기대감이 소멸하는 구간에서의 위험에 대한 대비도 이제는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최선호주는 그래도 예상 주주 환원율이 가장 높은 NH투자증권을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전기 리포트입니다. 바라보는 시각을 좀 바꿀 때라는 박준서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인데요. 박준서 애널리스트는 이 삼성전기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일 거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광학사업부가 계절적인 비수기에 접어들어서 외형 성장에 제약이 좀 있었고요. 환율이 하락하는 상황이다 보니 영업이익 역시도 다소 하향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 하회 폭은 제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는 게 삼성전기의 AI향 성장이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2분기를 보면 AI 서버 쪽으로 공급되는 MLCC 제품 판매가 호조를 보인 영향으로 MLCC 부문 실적이 견조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2분기부터 실적이 인식되는 기판 소재 사업부의 AI 가속기향 이익 역시도 견조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AI 쪽으로
들어가는 부품의 실적 반영이 전체 실적에서 기여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삼성전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이야기인 건데요. 박준사 애널리스트는 삼성전기가 지속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서 구조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라고 진단했고요. 기존 모바일 PC 등의 IT 수요는 다소 부진하지만 AI와 전장 등의 고부가 부문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이 특히 고무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 전체 매출 기준 2027년까지는 전장 AI 등의 고부가 부문 매출 비중이 40%, 또 영업이익 비중은 50%를 넘길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레거시 사업에서 벗어나서 AI와 전장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 성장이 실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한 시장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때라는 제목을 단 건데요. 이 같은 주장으로 삼성전기를 업종 최선호주로 유지한다고 밝혔어요. 다만 밸류에이션 방식을 전환한 영향으로 목표가는 기존 20만 원이었던 걸 18만 원으로 하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마지막은 정동호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현대로템 보고서입니다. 본 게임은 지금부터라는 제목인데요. 현대로템 보면 지난해 말 주가가 4만 원대 전후에 머물렀던 바 있어요. 그러다가 지난달 올 들어서의 고점에서 보면 주가는 22만 원대를 넘어서기도 했고요. 약간의 조정을 거친 지금도 여전히 주가는 19만 원대에 머물면서 20만 원대 언저리에서 크게 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놓고 보더라도 지난해 말 대비 주가는 4~5배 이상 오른 상황이다라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본 게임은 지금부터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내놨으니까 그럼 앞으로도 더 볼 게 있다는 얘기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닝 시즌이 이제 도래하는 상황이니만큼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정동호 애널리스트는 현대로템의 2분기 실적이 대체로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 확대와 반복 생산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이번에도 여실히 반영이 돼서 방산 부문 영업이익은 1년 전에 비해 100% 이상 성장했을 걸로 예상을 하고요. 방사 수출 마진은 40.9%까지 올랐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주가만큼 실적도 잘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인 건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 이달 초 폴란드 국방부가 K2 전차 2차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했던 바 있습니다. 규모는 67억 달러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준이 될 거라고 밝혔고요. 물론 이 본계약 체결은 한국의 신임 국방부 장관 임명 후에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폴란드 쪽에서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만, 사실상 이 해당 수주권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이로써 거의 해소됐다라고 봐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정동호 애널리스트는 이번 수주권에 대해서 K방산 역대 최대 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다만 그 이후에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더 무게를 두고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후 후속 물량에 대한 계약 체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 일단은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고요. 여기에 폴란드를 벤치마킹하는 루마니아 그리고 슬로바키아 등에서 역시 계약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 또 여기에 이번 계약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사우디 사업 역시 용이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점, 모두 다 줄줄이 기대되는 파급 효과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주목해야 하는 요인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각을 반영해서 2026년과 27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각각 19.6% 그리고 거의 70%죠. 69.3% 상향 조정했고요. K2 추가 수출 관련 불확실성 제거를 반영해서 기존 방산 부문의 할인율을 제거하는 등 목표 밸류에이션 역시 높여잡았습니다. 이 부분들을 모두 다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기존 17만 원이었던 걸 30만 원까지 무려 76.5% 상향한다고 밝혔고요. 투자 의견 역시 매수 유지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준비한 리포트 4가지 쭉 살펴봤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기는 합니다만 그 안에서 변화에 대한 판단들이 좀 필요해서 아주 쉬운 시장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저희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리는 리포트들 계속해서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네요. 좋은 한 주 보내세요.